기자의 촉이 아니라 당장 어제 이명박 대통령 측 당시 수석들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돌려보셨어요? 예.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지금 이 문건을 공개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MB 정부까지 지금 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놓고 정치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반발들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도대체 이런 문건하고 이 녹취라는 거, 자 두 가지예요.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지금 그 문건이라는 거, 예. 청와대가 얼마나 허술하길래 저렇게 정권이 바뀌는데 무대기로 문건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문건이 나온 거는 조금 이 정부하고는 좀 관계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니까 문건. 그러네요. 듣고 보니 말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녹취. 지금 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 어렵다. 예.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선고, 최종 선고가 이제 8월 말로 이제 잡혔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변수로 돼 있는 국정원의 녹취록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정말로 국정원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녹취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 오해를 하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장의 일거수일투족 전화통화 이런 게 다 녹취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녹취록은 국정원장이 부서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예. 그때 하신 국정원장으로서의 공식 발언, 예. 이른바 모두 발언. 요거는 이제 녹취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녹취도 할래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정원장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회사, 저희 회사의 회장님 말씀도 그렇고 비서들이 받아 적잖아요. 100% 받아 적어야 되죠. 받아 적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속기사도 써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요즘 이게 녹음기라라고 하는 너무 좋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 녹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차한차례 들어서 혹시 틀린 말 없나 이걸 맞추는 겁니다. 예. 자, 국정원장은 이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으로만 나가지 않는 거고 이 회의록 공식 회의록에 돼 있는 모두 발언 공식 발언은 녹취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녹취한 것을 나중에 풀어서 그렇죠. 스크립을 만들고 문서화 그렇죠.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 직원한테 그게 쫙 이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올라간 글이에요. 예.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국내 사찰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검찰이 이거를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 박근혜 정부 때예요. 예. 그때는 일부 기록들이 다 예민한 문제들은 다 지워진 채로 녹취록이 나왔는데 100여 군데가 지어져서 무슨 말인지 그렇죠. 해독이 안 됐다는 거 같습니까?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 이제 원본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뭐 몰래 녹취를 한 거나 무슨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재판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원세훈에서 그칠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이제 간에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정권하고 지금 현 정권하고의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논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른바 녹취록의 정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다. 자, 다시 좀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면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똑같아요.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녹취록 다 있습니다. 아하. 이게 그전에는 아까처럼 기록을 하기 위한 편의에서 시작된 녹취였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공식화를 해버렸어요. 2007년에 네, 이지원이라는 걸 이제 만들기 시작을 만들면서 하죠. 그리고 2007년에 법을 새로 아예, 만들죠. 그렇죠. 아예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자,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과 이 일거수일투족은 기록으로 남겨라. 기록으로 남기기 조금 거시기 하다면 아예 하지 마라 그런 일을. 아하. 이게 공식 지시사항이었었어요. 야. 그래서 이지원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다 모든 기록을 다 집어넣는데 예.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해서 봉화마을로 갖다 왜 시끄러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게 예. MB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지원이라는 시스템 자체에는 삭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어요. 나의 모든 발언을 기록해라. 삭제하지 마라. 삭제하지 마라. 예, 숨긴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은 이게 기록하기 힘든 일은 아예 하지 말자. 아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 기록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프로그램을 이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로부터 삭제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요. 일부 내용을 삭제를 했어요. 또 실제로. 예.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조차도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뭔가
그래도 지워야 될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그대로 그렇죠. 노출됐을 경우에 국가 안위에 예. 관한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NLL 사초 실종 사건의 본질이 그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내 언론에 대한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 예. SNS를 장악해라. 이 댓글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이 좌파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이제 좀 의식을 갖고 이렇게 임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 사항들이 지금 이 녹취록에 예. 있는 거예요. 기사가 나간 다음에 호들갑 떨지 말고 나가기 전에 미리 좀 조처를 해라. 취하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좁해라. 네.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국내 정치 사찰, 국내 언론 개입으로 지금 오해받을 소지가 좀 있죠. 예. 내용만 딱 듣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를 좀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는 이게 진짜 이제 국내 사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를 없앴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예. 그죠? 근데 이제 과거 정부는 국내 2차장실이라고 하는 국내 정치 담당 부서가 엄연히 존재를 했고 예. 그들의 고유의 업무라고 죄의식조차도 없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현행법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이제 8월 말에 이제 결심 이제 선고 공판에서 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겠죠. 국민들의 눈높이와 판단 속에는 이미 결론이 난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으로 해서 보면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은 국정원이 세상에 그 막대한 예산 쓰고 그 막대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 했다라는 게 그래 그런 거 하는 거였었어. 예. 이런 좀 실망감은 좀 있죠. 청와대 캐비넷에서 이명박 정부 관련된 문건이 나왔다. 그게 참 이제 개요만 나오니까 더 궁금해져요 이게.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탄핵 정국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입성을 했으니까 박근혜 정부 문건이 나온 거는 이해가 돼요. 예. 왜냐하면 원래 정권이 바뀌면 총무비서관실에서 쫙 그 이 청소 애프터 청소 감독을 쫙 하거든요. 예. 싹들 치운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 치우는데 청와대 비서실 지금은 이제 위민관이라고 불리는 그 구조가 예. 굉장히 옛날 구조예요. 예. 위민관, 여민관. 여민관. 예, 예. 그 지금은 그 전에는 이제 위민관으로 돼 있었죠. 참여정부 예. 때는. 지금 근데, 여민관. 지금은 이제 여민관으로 예. 돼 있어요. 그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비서동입니다. 아하.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그 비서실 내에 비서관실, 행정관실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 가슴팍에 그 출입증을 달고 그 안에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했던 마지막 청와대 출입기자 세대예요. 그 몇 년도예요? 2003년도고요. 2003년, 2004년도까지 그랬고 그 이후로는 비서실도 다 닫았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 비서실에 기자들이 민간인인 기자들이 드는 것은 이거는 관행이기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 닫자. 그래서 기자들을 전부 다 춘추관으로만 한정하고 그 안에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이제 딱 전환이 되죠. 지금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려면은 저 연풍관 쪽으로 해서 정식 절차 밟아서 그렇게 예. 들어가야 돼요. 예. 자, 어찌됐든 저는 이 문건이 그래서 청와대에서 뒤늦게 발견된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본 그 안을 알기 때문에 구조를 들어가 본 사람 아무리 옛날 얘기라고 그래도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문건 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부서 이동도 잦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 이게 개편들이 되잖아요. 예. 그럼 방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인수인계에서 빠지는 문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거 다 일일이 파쇄 못해요.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죽하면요 문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 대통령 집무실 앞에 있는 원탁 탁자는요. 예. 무려 10몇 년 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설에 썼던 탁자가 예.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로 창고에 있어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그거 도로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야.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자기가 쓰던 책상이니까 그거를 보고서는 이거 맞으니까 그냥 도로 쓰자 그래서 지금 쓴다는 정도예요. 그만큼 청와대 내부에 예. 인수인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각 잡혀가지고선 상자에 닫혀서 그렇게 인수인계되고 싹 치우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여민관 이번에 민정실이 쓰고 있는 그 여민관이 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건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 SBS 사옥이나 무슨 현대 건설 사옥 이런 번듯한 게 아니고 저 시골에 얻은 그 한 30, 40년 된
경찰서 사무실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들어갈 때도 그렇게 낡았었나요? 건물은 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문서 관리나 이런 게 허술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많다. 예, 100% 이것이 인수인계 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와대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복수의 취재원들한테 들은 얘기의 공통적인 얘기는 정권이 바뀌어서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 전 정권의 문건은 다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다 그거를 기록물실로 보내서 뒤늦게 추가 입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내린 선택입니다. 이건 이번 정부만 발견한 전 정부의 문건이 아니고 그 전에도 발견했는데 발견 다 되는 건데 이 문건을 공개한 것이 새로운 사실이에요. 네, 두 번째. 대통령 문건 청와대 기록물의 공식 문건은 전부 다 파일화돼 있습니다. 파일로 돼 있는 거고 지금 발견되는 문건들은 파일에도 누락돼 있는 별도의 문건들이에요. 어허. 그런데 5년 전인 박근혜 정부 때 거 나오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전께 어떻게 나오냐는 거야. 그거는 이제 정말로 이 텍사스안타라고 그러죠.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야수하고 외야수 사이의 그 중간 지점에 사각에 떨어지는 그 상태로 9년이 묵은 거예요. 9년 묵은 이제 문건이 나왔는데 그게 수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용이 좀 민감한 거예요. MB 정부 문건은 내용이 좀 민감해요 지금. 자, 원 기자님 촉으로 봐서도 민감하다. 기자의 촉이 아니라 당장 어제 이명박 대통령 측 당시 수석들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돌려보셨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지금 이 문건을 공개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MB 정부까지 지금 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놓고 정치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반발들이 심해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민감하다 그러냐면 크게 보면 그 문건이 지금 1000페이지가 넘는 문건인데 그 세 가지 점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첫째, 제2 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그거 아시죠? YS 정부 때부터 롯데가 얼마나 거기다가 그걸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10년이 너무 가지였었잖아요. 근데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게 123층짜리가 올라가면 성남 비행장에 공군 전투기들이 가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그 건물 주위에 돌면서 전투기는 종이짝 같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이 회오리 바람에 걸리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됐었는데 DJ 정부 때도 못 해줬어요. 노무현 정부 때 못 해줬고. DJ 정부 때도 해주려고 오도 틀자 그러니까 군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공군에서. 결론은 지금은 이제 활주로를 3도를 틀고 그 공사비를 롯데가 다 대고 지금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MB 정부는 펄쩍 뛰는 논리가 이거예요. 경제 활성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목표는 없었다. 비리 없다. 한번 뒤져봐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문제의 문건에 위법적 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공개한다라고 지금 청와대가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와요. 아무리 찌르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의 위법적인 사항이냐. 자, 이거는 검찰 수사로 넘길 테니까 우리 입으로는 말 못한다. 이게 청와대 공식 입장이에요. 자, 요 내용을 놓고 지금 MB 정부 때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펄펄 뛰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문제될 소지가 분명히 있죠. 자, 두 번째. 4대강 감사 문제. 4대강을 지금 이제 복원시키자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지금 기본 방향이잖아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감사도 다 받았고 재판까지 다 수사받고 재판까지 이미 3차 감사까지 끝났잖아요. 끝나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뭘 더 보냐고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내용에 이 문건에 담겨 있다. 이게 청와대 얘기입니다. 지금 공식 논평이에요 이게? 아니요, 공식 논평 아니고 설명. 설명. 라인을 빨대로 쫙쫙 빨아보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서 왜 공개하냐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그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찰 의혹에 대한 내용. 요게 이제 그러니까
캐터고리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본 적이 없고 청와대도 밝히질 않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이 문건의 공개는 앞으로 향후 정치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금 이 선고 공판이 미뤄졌잖아요.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미뤄졌어요? 예, 미뤄졌어요. 원래는 저 이번 주 내에 원래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 8월 말로 밀려진 거죠. 네, 8월 말로 밀려졌는데 재판부가 이거를 지금 다시 감안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된다. 구형이 다 끝난 사건에 있어서 뒤늦게 이런 게 나왔다고 재판부가 이거를 덜커덕 받을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미뤄는 졌으니까 이거를 반영하기 위한 연기다. 이런 해석도 있고 재판부가 어떤 속마음을 가질지 모르죠. 재판의 원래 원칙대로 하게 되면 검찰이 이러이러한 추가 증거가 나왔으니 추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해 주세요 하면서 검찰이 제안할 사항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구형까지 끝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구형을 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잠깐 쏙. 그러고서는 예. 이걸 또 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열차가 다 떠난 다음에 잠깐만요. 다시 탈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말처럼 그게 쉬운 건 아닌 건데 예. 어찌됐든 지금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요 수사 부분이 재판 부분이 재판 부분이 이제 이게 그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일이 기자님 모시고 여의도 탈곡기 국정원에서 나온 녹취록 오늘 묵직해요. 네, 그다음에 묵직하죠.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문건이 나왔다. 그러네요. 자, 이 의미를 샅샅이 추적해봤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를 계속 보면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 이게 이런 맥락이구나 좀 이해가 좀. 기자의 촉이 아니라 당장 어제 이명박 대통령 측 당시 수석들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돌려보셨어요? 예.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지금 이 문건을 공개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MB 정부까지 지금 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놓고 정치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반발들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도대체 이런 문건하고 이 녹취라는 거, 자, 두 가지예요.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지금 그 문건이라는 거, 청와대가 얼마나 허술하길래 저렇게 정권이 바뀌는데 무대기로 문건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문건이 나온 거는 조금 이 정부하고는 좀 관계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니까 문건. 그러네요. 듣고 보니 말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녹취. 지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 어렵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선고, 최종 선고가 이제 8월 말로 이제 잡혔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변수로 돼 있는 지시 사항이었어요. 나의 모든 발언을 기록해라. 삭제하지 마라. 삭제하지 마라. 숨긴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은 이게 기록하기 힘든 일은 아예 하지 말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 기록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프로그램을 이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로부터 삭제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요. 일부 내용을 삭제를 했어요. 또 실제로.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조차도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뭔가 그래도 지워야 될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그대로 그렇죠. 노출됐을 경우에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NLL 사초 실종 사건의 본질이 그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내 언론에 대한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 국정원의 녹취록,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국정원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녹취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 오해를 하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장의 일거수일투족 전화통화 이런 게 다 녹취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녹취록은 국정원장이 부서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때 하신 국정원장으로서의 공식 발언, 이른바 모두 발언. 요거는 이제 녹취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녹취도 할래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정원장도 그렇고 하다못해 저희 회사의 회장님 말씀도 그렇고 비서들이 받아 적잖아요. 100% 받아 적어야 되죠. 받아 적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속기사도 써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요즘 이게 녹음기라라고 하는 너무 좋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 녹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차한차례 들어서 혹시 틀린 말 없나 이걸 맞추는 겁니다. 예. 자, 국정원장은 이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으로만 나가지 않는 거고 이 회의록 공식 회의록에 돼 있는 모두 발언 공식 발언은 녹취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녹취한 것을 나중에 풀어서 그렇죠. 스크립을 만들고 문서화 그렇죠.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 직원한테 그게 쫙 이제 이메일이나 이 게시판에 올라간 글이에요.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국내 사찰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검찰이 이거를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 박근혜 정부 때예요. 예. 그때는 일부 기록들이 다 예민한 문제들은 다 지워진 채로 녹취록이 나왔는데 100여 군데가 지어져서 무슨 말인지 그렇죠. 해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 이제 원본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뭐 몰래 녹취를 한 거나 무슨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재판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원세훈에서 그칠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이제 간에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정권하고 지금 현 정권하고의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논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른바 녹취록의 정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다. 자, 다시 좀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면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똑같아요.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녹취록 다 있습니다. 아하. 이게 그전에는 아까처럼 기록을 하기 위한 편의에서 시작된 녹취였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공식화를 해버렸어요. 2007년에 네, 이지원이라는 걸 이제 만들기 시작을 만들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2007년에 법을 새로 아예, 만들죠. 그렇죠. 아예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자,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과 이 일거수일투족은 기록으로 남겨라. 기록으로 남기기 조금 거시기하다면 아예 하지 마라 그런 일을. 아하. 이게 공식 지시사항이었었어요. 야. 그래서 이지원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다 모든 기록을 다 집어넣는데 예.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해서 봉화마을로 갖다 왜 시끄러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게 예. MB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지원이라는 시스템 자체에는 삭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